자, 염경의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게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홀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염경애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두 부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루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패주와 중원의 수령으로 나갔을 때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천리길을 함께 갔고, 그러니까 최루백이 관리가 되어서 지방관으로 다닐 때는 그 지방에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내가 군사일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가난하고 추운 규방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군복을 보내주었다. 내가 군대에 가 있을 때는 거기는 이제 살기가 좀 힘든 곳이니까 따라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군복을 지어 보내주었다. 고려시대는 군복도 자기가 지어 입었던 것 같죠. 내가 내시에 참여하는 동안 있는 거 없는 것을 다 털어서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으니, 이 내시는 조선의 환관 내시가 아니고 고려시대 내시는 국왕 근처에서 국왕을 보조하는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이걸 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만들어 보냈다. 뭔가 도시락, 또 밤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무릇 나를 쫓아 어려움을 겪은 23년간의 일들은 이루다 적을 수가 없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으나,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명절이나 복일과 나빌이 되면 매번 몸소 제사를 드렸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를 드렸고, 길사물에서 저고리 한 벌, 바지 한 벌을 지어 제삿날이 될 때마다 영위를 모신 자리에 절하고 바쳤으며, 제나가 무리가 많든 적든 버선을 지어 중들에게 시주했는데 이것이 가장 잊지 못할 일이다. 이거는 이제 그 기일에 지내는 제사인데, 중들, 스님들이 이 일을 맡아줬고 스님들에게 버선을 전부 지어서 시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내조와 제사, 이것이 염경의 주된 하는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찍이 내게 말하기를 당신은 글 읽는 분이니 다른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안의 의복이나 식량을 주관하는 것이 맡은 일인데 비록 힘써 구해도 마음 같지 않은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설사 불행하게도 뒷날 제가 천한 목숨을 거두게 되고 당신은 후한 녹봉을 받아 모든 일이 뜻대로 되더라도 제가 재주 없었다고 하지 마시고 가난을 막던 일은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고는 크게 탄식을 하였다. 이걸로 보면 이 부부의 생활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경의 어떤 알뜰한 살림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이런 처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당신은 글 읽는 분이니 다른 일에는, 집안 살림에는 신경 쓰지 말고 관리로서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염경의 속마음이라기보다는 최루백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아마 썼겠죠. 저도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거든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을축년 봄에 내가 사직으로부터 우정원, 정칠품에서 종육품으로 승진을 한 겁니다. 우정은 지sek으로 자리를 옮기니 남편이 승진했다고 하니까 아내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우리의 가난이 가시려나 봅니다 라고 말했다. 승진했으니까 월급이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좋아했는데 여기다 대고 최루백이 핀잔을 줍니다. 간관은 녹이나 지키는 자리가 아니오 라고 했다.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학장이 됐을 때 집에서 반기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월급이 얼마나 늘어?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런 말을 했죠. 학장은 녹이나 지키는 자리가 아니오. 최루백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내는 어느 날 문득 당신이 궁전의 섬돌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옳고 그른 곳을 쟁론하게 된다면 비록 가시나무 비녀를 꽂고 문명치마를 입고 삼태기를 이고 살아가게 되더라도 달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평범한 부녀자의 말 같지 않았다. 여기서 궁전의 섬돌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옳고 그른 것을 쟁론한다. 이 말은 고려 조선시대의 언관, 간관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였습니다. 언관들은 국왕, 천자와 옳고 그른 것을 끝까지 따져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이 왜 나오느냐면 최루백이 승진해서 되어간 자리, 우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염경애가 남편이 우정원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한 것은 우정원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알고 있었고 간관에 대한 중국의 고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교육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죠. 유교적 교육을 받는데 고려시대에 여성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은 아마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친정 부모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공부한 남성과 살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 이 정도까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월급이 올랐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칠품에서 종육품으로 한 등급이 올라가면 녹봉이 5.5% 인상이 되고 전시과의 전지가 14% 인상되고 시지가 25% 인상됩니다. 이 절대액을 지금 가늠할 수 없지만은 인상률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임금이 지금 14% 오른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느끼시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집안의 생활이 그렇게 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관료로서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살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한 집안에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이 공동 소유였는지 남편과 아내의 별개, 개별 소유였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별 소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상속의 관행이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균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딸의 경우 결혼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도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이 친정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재산을 남편 재산과 합치게 되면 딸에게 상속한 것이 의미를 잃게 되죠. 자, 그래서 아들, 딸에게 균분 상속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 부부가 자기 재산을 따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 쪽의 재산과 어머니 쪽의 재산이 구별이 되죠.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이 구별되니까요. 그랬을 때 이 남편의 재산,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 쪽의 재산을 부변 전례재산이라고 하고 어머니 쪽의 재산을 모변 전례재산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구별을 합니다. 물론 동산보다는 부동산이 많죠. 토지와 노비가 중심이 됐을 텐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전례되어 온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재산이 많은 곳에 사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이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사별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재산도 따로 상속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자, 먼저 부인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부인이 죽었을 때 처음에는 그 재산이 남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고 남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산이 남편에게 가지 않고 친정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더 공정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서히 남편이 죽은 부인의 재산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남편이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부인의 재산을 가지고 남편이 재혼을 한다? 죽은 부인이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죽은 아내의 친정으로 반환을 합니다. 자, 이 단계를 거쳐서 조선 중후기로 가면은 이제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남편이 소유하게 되는데 이런 소유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퇴계 집안의 재산이죠. 퇴계가 아주 그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재혼 덕분인데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의 재산을 퇴계가 그대로 상속을 합니다. 자, 하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이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고려가 이 재산 문제에 관한 한 조선보다 좀 계산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명함이 여성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을 아들, 딸들이 골고루 나눠 가졌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제사의 의무도 똑같이 가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아들이 또는 적장자가 장남이 독점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행봉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관습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겠군요. 고려시대에는 양자가 필요했을까요? 네, 양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 대신 드리는 아들인데, 고려시대에는 양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이후 조선시대만큼 그다지 필요하다고 느끼지를 않았을 겁니다.